칭찬을 통해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인터뷰 릴레이 칭찬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21대 국회를 향한 칭찬과 응원의 목소리를 전하고 일하는 국회, 따뜻한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의미 있는 시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실까요? 사실 저희가요, 그냥 의원님을 찾아뵌 건 아니고요. 어떤 동료 의원분께서 서동용 의원님을 칭찬해 주셨어요.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가 칭찬할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서 전혀 예측은 잘 안 돼요. 누구세요? 진짜 모르시겠어요? 예. 자, 저희가 그러면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자, 영상으로 칭찬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존경하는 서동영 의원님, 오늘 제가 의원님을 칭찬하러 이 자리에 나서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늘 경청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시고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원격 교육이라든지 지방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많은 대안을 내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을 추천하게 됐는데요. 다음 기회에 이 방송에 나와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표정을 뵀어요. 너무 흐뭇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뭐 소감 한마디 여쭤봐도 될까요? 흐뭇하네요. 흐뭇한데 누구나 그렇지만 자기를 칭찬해주면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참 쑥스럽고 좀 뻘쭘하기도 합니다. 평상시 보는 배준영 의원 참 합리적이고 좋으신 분으로 생각됐고요. 그리고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또 워낙 훌륭하게 잘 해주셔서요. 저도 많이 늘 배우고 그 자세와 태도, 노력 저도 많이 좀 배워가겠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좋은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려와 경청, 따뜻한 마음, 이 글자, 세 글자만 보셔도 아마 좀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배준영 의원이 칭찬한 포인트 중에서 경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본격적으로 서동영 의원,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의원님이 국회의원님이 되시기 전에 이 광양에서 유일한 변호사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양은 제 고향 동네이고요. 예. 제가 사법시험 합격하고 이후 변호사 생활을 서울에서 하다가 정치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돼서 2015년도에 광양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광양에는 법원이 없고 인근인 순천시에 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순천시에 모여 있어요. 광양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하는 말보다는 듣는 말이 훨씬 많아요. 한 90% 정도는 듣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시면 실제로 또 마음들이 대부분 풀리셔가지고요. 법적 분쟁까지 안 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는 정말 듣는 것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많은 말씀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좀 해왔었고,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도 근데 그 전에 했던 그대로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경청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 중에 서동영 의원께 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저희가 그 마음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발은 여수에서 했고 중간 기착지는 순천이었지만 종착지는 지리산이 있는 이 구례였습니다. 구례에서 엄청난 희생이 일어났었죠. 연자제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행여나 자식들에게 연자제의 피해가 입을까 싶어서 일절 말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 신청을 하라고 해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서동용 의원께서 열심히 법률안 초안도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바라던 16대부터 지금까지 바라던 이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힘을 보태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유족을 대표해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가 73년이 됐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어떠십니까?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광양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할 당시에 이 여순 사건 당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분들 중에 일부가 재심 재판을 청구를 해서 재심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역사적 사건으로서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재심 사건에 어떤 형태든 관여를 하게 되면서 여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선거에 출마해서는 그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그 사람들이 더 돌아가시기 전에, 사건을 경험하신 분들이 기억을 더 잃기 전에 빨리 진상을 규명하는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은 또 변명 중에 하나가 오지랖 변호사다 막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여수특별법 같은 경우는 오지랖이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국민 칭찬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우리 서동영 의원님께 어떤 칭찬을 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니, 내가 이 집 살려고 와서 잘 살고 있다가 분양받을 때 돼가지고 너무 어이없는 이상한 꼬투리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는 하니까. 전기세가 너네가 4인 기준에 전기세가 조금 나왔어. 그러니까 관리비가 조금 나왔어. 차량 출입 횟수가 적다든가. 산후조리 하느라고 집을 비웠는데 뭐 한 달, 두 달 비우면 안 살았다고. 어이없는. 순수하게 정말 와서 탐내지 않고 임대주택 들어와서 소박하게 살려는 사람들인데 너무 잘못 당한 거죠. 억울하게 당한 거죠. 너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문제점인데 그거를 잘 알아서 살펴봐 주시고 저희한테 딱 맞게 맞춤으로 그렇게 저희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수렴을 해 주셔서 법을 개정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에 너무 깊이 감사드려요. 아이고, 주택 문제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예전부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잖아요.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아파트가 지어지고요. 네네.
5년 임대 기간, 또 10년짜리도 있습니다만 5년 임대 기간을 지나면 그때 살고 있던 임차인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분들한테 그 분양을 해주도록 돼 있고 네. 분양 가격을 법이 좀 낮게 분양을 해주도록 강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들한테 이걸 분양해주지 않는 이유는 네. 이걸 다른 데다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처음 지어질 때부터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돼서 지어진 아파트인 만큼 임차인들에게 분양을 하나, 제3자에게 분양을 하나 동일한 가격으로 팔도록 이렇게 강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 임차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굳이 팔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된 거고, 그래서 임차인들의 이익이 좀 획기적으로 보호되는 이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근데 살짝 좀 부끄러워 하시는 미소가 저희는 오히려 좀 감동인데요. 자, 그러면은 청년의 서동용, 젊은 시절의 서동용, 옆에 분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저희가 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반대쪽으로 보겠습니다.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 반에 이제 반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이제 서로 말다툼이 일어가지고 심지어는 그 한 학생의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학교에서 또 이렇게 아주 큰 소란을 피우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희영께서 이거는 모든 것은 저기 그 친구들 간의 여러 가지 다툼과 화해를 갖다 조정하지 못한 반장의 책임이다. 그래가지고 나서서 그냥 저기 그 선생님한테 사과를 드리고 그 체벌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세월호 그 사건이 터지고 나면서 그날 한 2, 3일 정도를 펑펑 서희연이 우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었거든요.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걸 보면서 나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위해서 좀 나서야 되겠다라고 아마 그 결정적인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세월호 사건 이후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하여튼 음식을 하라고 이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몸이 어때? 괜찮아? 남다른 여러 가지 그 정의감이라든지 하여튼 성실함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훌륭하게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서동영 의원 화이팅! 사랑합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두 분 어떻게 지내시나요? 가끔 연락 자주 하시나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목격자죠, 목격자. 네, 그렇죠. 목격자.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돼가지고 어떻게 대학까지를 같이 나오게 되고 뭐 쭉 옆에 같이 있었던 이제 그리 되다 보니까 인생의 모든 굴곡들은 다 서로 알고 있는 이런 친구고요. 제가 늦게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을 하면서요. 이제 어렵게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해서 허락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저 친구한테 찾아가서 상의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 말은 상인데 어떻게 느낌이 꼭 제한테는 꼭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마음 알아요. 네, 그래서 아유. 막 밤새 그때 술을 먹으면서 저는 하겠다고 하고 저 친구는 혹시라도 늦은 나이에 시작했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그 반대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고요. 예, 어쨌든 저 친구가 이야기해주는 저의 모습이 객관적인 모습으로서는 가장 가까이 지켜본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저희가 그래도 조금 중요하게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는 초지일관 불의를 보면은 이 참을 수 없는 그런 뭐 아이였다, 청년이었다, 소년이었다, 그리고 사람이었다, 이런 느낌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목표가 어떠십니까?
정치가 정치다워야 할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본인의 출세욕만으로 뭔가를 하면 안 될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 열심히 하고 또 저를 뽑아준 지역민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지역민들이 하고자 하시는 일 잘 심부름 잘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 그게 목표예요, 현재로서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인터뷰 릴레이 칭찬이 가장 뿌듯한 것은 그 의원님들의 진심을 목격하고 느끼고 또 전달할 때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좋은 기운을 다음 주자에게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에게 다음 칭찬 국회의원, 다음 주자를 추천해 주십시오. 예. 제가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이세요. 강민정 의원님, 서동룡이에요. 그 국회에서 하는 칭찬 릴레이에 내가 누나 강민정 의원을 칭찬하려고 해요. 서동영 의원님 칭찬합니다.